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FC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이제 15화입니다. 15화 네. 안녕 LAFC로 인사드리겠고요. 저는 언제나처럼 쿠팡플레이 축구 해설위원 황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쿠팡플레이 축구 해설위원 이명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LAFC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월드컵 브레이크 이전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저희 그 녹화 분위기가. 일단 저희 텐션이 일단 다르고요. 사실 한창 이제 팀이 조금 약간 우리 기대보다는 성적을 좀 못 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첫 어떤 인사를 할 때부터 어떤 분위기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눈치도 많이 봤었고, 사실 이게 너무 답답한데, 그래도 너무 이제 우리가 또 막 비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괜히 팀에 대한 기대치도 떨어지고, 이게 자칫 또 올 시즌에 대한 어떤 이 시청자분들의 주목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거는 저희가 또 바라지 않거든요. 어쨌든 좋은 이야기도 하고 LAFC가 좀 많이 올라와서 우리 팬들이 보시기에도 야, 올 시즌 MLS랑 손흥민의 LAFC 재밌다, 그래서 안녕 LAFC까지 입소문이 막 퍼지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사실 이제 월드컵 전까지는 우리가 좀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하고 싶었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분위기상의 한계가 좀 있긴 했었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딱 이제 시작을 해볼 얘기는 간단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저희가 오늘 얘기를 좀 두 가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올스타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펼쳐졌었던 밴쿠버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올스타전이 이제 현지 시간 기준으로 7월 29일 날 밴쿠버 아메리카 스타디움, 샬럿에 위치한 밴쿠버 아메리카 스타디움에서 펼쳐졌고, 결과부터 이제 말씀드리자면 MLS 올스타가 리가 MX, 이제 멕시코 리그죠. 멕시코 리그 올스타와의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그 정규리그에서 계속 골을 넣어서 올스타전은 어떨지 좀 궁금했는데, 올스타전 손흥민 선수 멀티골 넣은 거 좀 어떻게 봤나요? 일단 클래스가 대단했죠. 두 골 장면 다 그랬는데요. 손흥민이 오프더 움직임이, 사실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원래도 사실 MLS 올스타와 리가 MX 올스타가 맞붙으면은 전적 자체는 그래도 좀 MLS 올스타가 그동안 좀 유리함을 많이 가져가긴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제대로 알린 것 같아요. 지금 MLS 선수들, 특히나 올스타기 때문에 각 팀의 스타들이 모여있는 좀 정말 특급 군단인데도 불구하고 소니의 클래스가 정말 좀 남다르다. 상대 수비 뒤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그렇고, 특히 제가 가장 놀랐던 거는 그 첫 번째 골 장면은 그걸 보면 될 것 같아요. 골키퍼하고 대각선 방향에서 1대1 상황을 만들었는데 되게 손흥민 선수가 침착하게 거의 골키퍼의 그 팔 겨드랑이 아래쪽 있죠. 그냥 이쪽으로 차면 못 막잖아요. 그 공간으로 정말 이렇게 침착하게 낮게 까이는 슈팅을 차서 먼저 이제 득점에 성공했던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뒤 장면은 손흥민이 이제 박스에 늦게 침투, 2선 내지는 약간 2.5선 위치에 있다가 뒤에서 늦게 이제 침투를 들어갔는데, 상대 미드필더가 수비도 그렇지만 그 누구도 손흥민 선수를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올스타전이기 때문에 실점보다는 MLS 올스타건 리가 MX 올스타건 압박이 좀 약한 부분은 있겠으나, 그 손흥민이 그때 그 박스로 들어갈 때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너무나도 좋은 그 마무리 위치를 찾아갔다라고 하는 거는, 전 이 장면은 소니의 오프 더 브레이크 그만큼 좋다라고 좀 상징할 만한 장면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은 손흥민 선수의 기세는 올스타전에도 엄청 잘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게 어쨌든 올스타전 자체가 이제 이벤트 매치라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벤트 매치에서도 골 기록이 이제 계속해서 이어졌다라는 거, 추가로 말씀해 주셨던 그 첫 골 장면이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측면에 세웠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를 저는 제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측면에 과부하를 걸고 좌측으로 전환을 했을 때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 내지는 상대 수비와 1대1 상황을 맞이한다? 이것 자체가 이미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통한다는 게 증명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MLS 올스타전 역시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멀티골을 넣으면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이제 인터뷰하는 데 있어서도 그 본인의 올스타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활약한 것에 대해 좀 기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아마 이 올스타전을 물론 이제 정규리그를 보는 맛도 있지만 올스타전을 보신 분들도 손흥민 선수가 이 득점하는 모습을 좀 보시면서 더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 저는 현장에 있는 팬들도 좀 비슷했을 것 같거든요. 골장면 들어갔을 때 국내 팬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태극기 들고 계신 분들이 특히 화면에 좀 많이 잡혔어서
저도 좀 놀랐어요. 아, 정말 소니의 파워가 역시 크다. 한국 내에서도 MLS, 물론 이제 미국에 계신 또 교민분들도 아마 경기를 보러 많이 가셨겠지만 MLS가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내심 좀 뿌듯함도 좀 뜻깊음도 좀 있었었고요. 손흥민 선수가 34분 41초가량을 이제 뛰었었는데 5번의 슈팅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에 이제 우리가 LFC에서 손흥민 선수를 볼 때마다 예전보다 슈팅 시도가 좀 늘었다. 좀 적극적으로 마무리를 노렸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게 이제 수치를 환산하면 약 6.9분당 슈팅을 한 번 때린 거라고 좀 보면 되거든요. 확실히 선수 본인의 자신감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전에 와도 적극적으로 슈팅을 시도하고 또 박스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움직임이 분명 전반기 때보다 경쾌해진 느낌이 있다. 지금 소니의 컨디션이나 어떤 자신감, 어떤 분위기가 좀 정말 최고조에 달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팬분들이 좀 즐기면서 MLS의 일정, 또 소니의 일정을 바라보기에 너무 좀 좋은 시기가 아닌가라 생각을 하고요. 얼마나 이제 이 골 기록과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좀 감격을 느꼈는지 우리 황덕현 해설위원께서 아까부터 말씀을 하실 때 손흥민이 골을 넣으셨을 때 선수에게도 존칭을 쓰면서 제가 원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만 존칭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흥민이 형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존댓말이 나왔거든요. 아니 왜냐면 이게 그 쿠팡플레이에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MLS 경기, LAFC 경기 쭉 보고 계실 텐데 저랑 이명철 해설위원이 좀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올 시즌 그 엘트라피코 LA 갤럭시전에 이명철 해설이 그때 중계했었잖아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거는 그 엘트라피코 때 넣었던 골, 그때가 이제 월드컵 브레이크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리그 첫 골을 넣었던 경기였었죠. 예. 그리고 이번에 그 덕현이 형이, 황덕현 해설위원이 중계했던 밴쿠버전 때 손흥민 선수의 골도 저는 좀 비슷하게 들어갔다고 생각했어요. 골이 맞아요. 반대편에서 오는 거를 바디 페인팅으로 속이고 그대로 난 다음에 바로 오른발 각도를 열어서 오른발로 때렸던 걸로 좀 기억을 하는데 진짜 클래스가 느껴지는 골. 이 리그에서의 골 역시도 어떻게 보면 소니의 좀 전매 특허 골들이 뭐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로 좀 축축축 나오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는 기록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지금 번갈아 가면서 계속 MLS 그 LAFC 경기를 중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쿠팡 플레이 통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밴쿠버전 얘기를 살짝 해보자면 경기 내용적으로 LAFC가 뭔가 압도했었던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이명철 해설위원 앞서서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LAFC가 사실 월드컵 브레이크 이후에 전체적인 경기 기조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 팀, 이 컬러 자체가 역습에 치중하는 스타일을 이제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사실 밴쿠버전은 그걸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초반부터 좀 밀리는 흐름이 많았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밀리는 흐름을 깨 부셨던 게 죄송합니다. 너무 과격한 표현이었나요? 깨 부셨던 게 이제 손흥민 선수였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37분에 이제 또 득점을 성공을 시키면서 결국에는 이제 또 LAFC가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좋은 흐름을 이제 좀 팀에게 선물을 했고 뭐 이제 그 경기 결과적으로는 좀 아쉽게 밴쿠버가 유효 슈팅이나 슈팅도 훨씬 많았고 그리고 이게 약간은 불운하게 결국에는 이제 PK를 내주면서 그 PK를 토마스 밀러가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1대1로 비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승 흐름이 살짝 끊기긴 했지만 어쨌든 밴쿠버는 지금 MLS 서부 컨퍼런스에서 1위에 올라있는 팀이고 이 경기 자체가 1, 2위 간의 맞대결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해보면 그래도 원정에서 이렇게 무승부 더군다나 손흥민 선수가 연속골 기록을 쭉 이어가고 있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LAFC가 월드컵 브레이크로 좀 고무적인 부분은 요즘에 이제 도스 산토스 감독의 축구 스타일이 중앙을 상당히 컴팩트하게 막아서 골문 앞에 많은 수비 숫자를 두고 위기 상황은 내주되 우리에겐 요리스가 있다. 우리에겐 좀 아주 훌륭한 뭐 에런롱이나 요즘 포르테우스 되게 그 몸으로 육탄방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박스 집중력이 있으니 상대에게 조금 주도권을 넘어가더라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은 있다라고 좀 간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습을 나갈 때 전환. 거기서 이제 이번 골도 그랬지만 전반전 유일한 슈팅이 이제 LAFC 골로 들어갔던 거였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오른쪽에 이제 다비드 마르티네스 대진에 선발로 나왔던 샤펠버그가 1차 압박을 하면서 먼저 실수를 유도했고 그 다음에는 부앙가와 소니의 그냥 클래스로 정리가 되는 골이었어요.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하면서 계속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정말 손흥민과 또 부앙가 이 두 선수가 공격에서 다른 선수들 대비 심지어 각 리그의 올스타 레벨이 보였던 MLS 올스타전에서만큼도 손흥민 선수가 그때 나오긴 했었지만 어쨌든 엄청난 또 기량차를 보여줬기 때문에 클래스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보면 아마 앞으로도 강팀하고 경기 때는 이번 밴쿠버전도 그랬고 특히 원정은 더 그러겠지만 상대한테 주도권을 좀 내줄 수 있는 위험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앞으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도스 산토스 감독이나 아니면 벤치에서 좀 유연하게 경기마다 컨셉을 가져가는 게 앞으로 좀 필요한 부분은 있겠죠. 근데 지금의 전술 기조는 제가 느끼기에는 순위가 낮은 팀들, LAFC가 전력차 좀 이기고 가야 되는 팀들한테는 유리하게 먹힐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을 거라고 봤거든요. 이게 제가 느끼기엔 앞으로 MLS 순위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유리함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 무승부도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귀중한 승점 1점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올스타전 그리고 밴쿠버전 쭉 넘어오면서 손흥민 선수가 좋은 득점 기록을 가지고 있고 LAFC도 지지 않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이제 올 시즌 초반에는 사실 MLS 리그 일정이랑 더불어서 콘카카프 북중미 챔피언스컵을 이제 LAFC가 병행을 했었어요. 자, 근데 이제 리그스컵이 시작이 됩니다. 이 리그스컵이라는 제도, 어떻게 보면 이 MLS에 대해서 국내 팬들은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오기 전까지는 저는 좀 생소한 리그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리그스컵이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번 소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리그스컵이라는 대회가 현행 룰처럼 좀 확대돼서 진행이 됐던 시즌은 이제 2023년부터 보통 간주를 하고요. LAFC가 이제 사실 아직 LAFC는 다른 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MLS에서는 좀 신생팀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MLS에 참가한 시즌 자체가 아직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LAFC는 이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게 사실 리그스컵에도 좀 해당이 되는 기록이거든요. 2019년에는 LAFC가 당연히 리그스컵에 그 당시에 참여를 하지 않았고, 당시 리그스컵은 이전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8팀만 나가는 좀 소규모의 대회였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대회 자체가 진행이 되지 않았고, 21년도 때도 좀 확대가 돼서 이전에 뭐 8팀 정규 시즌 성적을 기반으로 8팀이 선발이 됐는데 21시즌도 LAFC가 참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2년에 이제 처음으로 참가를 했는데, 그때는 클럽 아메리카와 약간의 친선대회 느낌의 좀 쇼케이스 경기를 했었습니다. 승부차기에서 그때 LAFC는 패배를 했고요. 그래서 2022년은 찾아보니까 리그스컵 기준으로 공식 기록으로 LAFC가 간주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022년까지는 LAFC 입장에서는 리그스컵이라고 이제 보긴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이전 대회들은 참가를 하지 않았었던 이력이 있다면, 이제 2023년부터가 LAFC의 본격적인 리그스컵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2023년부터 기록을 보면, 왜냐면 2023년부터가 지금과 같은 룰대로 현행 룰대로 이제 대회 자체가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리그스컵을 기준으로 이제 바라볼 때는 아무래도 통상 기록을 볼 때도 2023년부터 집계를 하는 기준이 좀 많은 편이고요. 이 현행 룰이 무엇이냐? MLS 팀도 그렇지만 멕시코 리그 팀들까지도 다 참여를 했고, 지금 정도의 참가 팀 수가 확보가 된 기준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23년부터 기록을 따져봐야 되는데, 23년엔 8강에 일단 진출을 했던 게 최종 성적이었고요. 2024년은 LAFC의 최고 성적, 준우승을 한번 기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시 결승에서 이제 콜럼버스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결승에 나갔다는 것 자체에서 2024년의 대회는 의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리그스컵의 비중은요, 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잖아요. 그 다음에 북중미 챔피언스컵 출전권을 얻습니다. 이 기준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최종 성적 3위 안에 들면 이 리그스컵에서는 다음 시즌 북중미 챔피언스 리그컵에 나갈 수 있는 진출 티켓을 주게 돼요. 그리고 우승팀의 경우는 그냥 16강에 직행을 합니다. 플레이오프 없어요. 바로 직행을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MLS 내에서의 경쟁이 역시 중요하긴 하겠지만, 리그스컵도 조별리그 때는 일단 어느 정도 좀 탐색을 하다가 토너먼트에 올라갔고 우리가 좀 대회 3위 안에 들 수 있겠는데, 각이 보이는 순간 집중을 해야 될 동기부여는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시즌의 경우는 페이즈 1에서 이제 탈락을 했는데 1승 2무의 성적이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좀 독특한 기록이 있었는데, BMO 스타디움, 그러니까 우리 홈이죠. 홈 경기장에서는 90분 경기 기준으로 리그스컵에서는 진 적이 없고요. 다행히 올 시즌 리그스컵의 일정은 모두 조별리그 페이즈 1은 BMO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건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쭉 보면 지금 리그스컵 일정을 저도 이제 같이 좀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2026년도를 이제 좀 봐야 되니까. 근데 이게 상대하는 팀들도 그렇고 LAFC 입장에서는 저는 충분히 이번 대회 리그스컵은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지금 일정 자체는 좀 좋은데,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바로 이어지는
8월 6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8월 6일 11시 반에 과달라하라와 첫 경기를 갖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 이제 여기가 이제 톨루카를 이제 좀 원정 가서 상대해야 되는 일정인데 8월 9일 그리고 그 다음이 깨레타로라는 팀과 또 홈에서 이제 경기 일정을 갖기 때문에 이게 여러모로 봤을 때 LAFC 입장에서는 홈에서의 경기가 좀 더 많은 점 그리고 사실 이 팀들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바뀐 체제의 LAFC가 좀 이기지 못할 저는 팀의 레벨은 좀 아니라고 봐서 지금 리그스컵 최종 성적이 준우승이잖아요. 이 준우승 이상의 기록을 이번 시즌에는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중요한 경기는 두 번째 경기가 될 것 같은데 톨루카는 올해 있었던 북중미 챔피언스컵 준결승에서 LAFC를 탈락시켰던 팀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서 리벤지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때 참 컵대회 때 그 톨루카 원정에서 그냥 거기가 너무 고지대다 보니까 톨루카 선수들이 중거리 뻥뻥 차면 말도 안 되게 막 슈팅 꽂히는 그걸 보면서 되게 좀 허탈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어쨌든 장소가 홈이고 사실 멕시코 팀들이 전력이 워낙 강하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LAFC가 서력에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대회만의 뭐 독특한 룰. 요즘에 이제 축구 좀 보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J리그, 이제 J리그가 추춘대로 이제 곧 있으면 이 리그 일정이 개편이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잠깐 임시 삼아 열었던 전반기 때 그 대회가 무승부를 하게 되면 승부차기를 가게 되는 룰이 있었어요.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J리그 쪽 아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당시 승부차기 이기면 승점 2점, 패배하면 승점 1점을 주는 뭐 그런 룰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리그스컵도 그런 규정, 룰이 존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지 1에서의 결과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도 승점 경쟁을 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명철 해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홈에서 모든 경기가 열린다라는 건 LAFC 입장에서는 아주 호재고 다만 지금 그 북중미 챔피언스컵부터 리그 일정 그리고 리그스컵 일정을 쭉 놓고 봤을 때 LAFC가 지금 너무 좀 타이트하긴 해요. 일정이. 왜냐면은 이게 또 15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5경기를 이제 치러야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좀 환산해보자면 거의 3일 한 경기를 이제 치러야 되는 꼴이거든요. 근데 결국 북중미 챔피언스컵에서도 물론 고지대에 대한 여파가 더 있긴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힘이 빠졌던 건 저는 결국 이 타이트한 일정 때문이 컸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의 에너지 레벨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져 있었고. 그래서 이번 이제 리그스컵을 좀 치르면서는 LFC가 이걸 잘 극복을 해서 리그에서까지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리그스컵 3경기를 치르고 나면 다시 이제 또 MLS 일정으로 돌아와서 뭐 샌디에이고 홈에서 만났다가 또 콜로라도 갔다가 다시 이제 포틀랜드 상대했다가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일정 자체가 워낙에 좀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도산토스 감독이 이거는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컨디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해 이 리그스컵을 LAFC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좀 찾아봤는데요. 보니까 조별리그 때는 로테이션을 그래도 좀 많이 돌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손흥민 선수가 밴쿠버전 전에도 주중에 올스타전 치르고 그 전에도 주중 주말 경기 뛰고 요즘 컨디션이 좋고 쌩쌩해 보이긴 하지만 좀 경기 수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마 리그스컵 기간 동안에는 좀 뭐 이거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하지만 원래 LAFC의 리그스컵 운영 방식은 조별리그 동안에는 좀 로테이션도 돌리고 그동안 리그를 안 뛰었던 선수들도 한번 기용을 해보고 딱 우리가 생각하는 컵대회 하브라운드 느낌으로 조별리그 페이지 1을 운영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었는데 토너먼트쯤 접어들고 이제 조금 경기 비중이 커지기 시작할 때쯤부터는 주전 선수들을 일정에 따라서 좀 더 출격을 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왔더라고요. 아마 올해도 좀 비슷한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로테이션을 안 돌릴 수 없는 게 현지 시각 기준으로 5일, 8일, 12일, 15일 MLS가 15일에 재개가 됩니다. 이렇게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좀 필수 불가결로 로테이션은 아무리 홈에서 경기를 쭉 한다고 하지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 4일 간격으로 한 경기씩 치른다는 게 일단 쉬운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정상에서의 좀 로테이션을 잘 돌려줬으면 좋겠고 선수들 체력 안배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뭐 올스타전부터 시작해서 뭐 밴쿠버전 손흥민 선수의 득점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오게 될 리그스컵 일정까지도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을 할 때가 일정을 보면 이제 다음 주잖아요. 다음 주면 일단 과달라하라와의 경기는 이제 좀 끝난 시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 시간으로 봤을 때는 톨루카돈이 또 이제 8월 9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 두 경기가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안녕 LAFC로 좀 돌아올 것 같거든요. 이 두 경기를 부디 승리로 잘 장식을 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웃으면서 손흥민 선수의 골 기록을 전하면 더 좋고 뭐 또 리그스컵 최다 득점자 같은 부안가 아닙니까? 이 부안가의 득점을 또 이제 뽑아내는 그런 기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안녕 LAFC 15화 여기서 마무리하고 16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